오늘 김신혜 씨 특별한 손님 유재일 평론가 모시고 왔는데요. 네. 또 유재일 대표님은 네. 그 이준석 저는 이준석을 만든 1등 공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매일 그 신문에서 프레스 18이라는 프로를 해주셨고 거기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아젠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냥 보는 사람으로. 네. 이준석은 뭐 친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친분이 있다, 그러니까 알고 있고 이제 방송을 많이 했죠. 같이 둘이 인터넷에서 방송한 게 다 합치면 한 60번 될 거예요. 70번. 그럼 꽤 많이 했네. 프레스 18만 한 20번 한 것 같고, 뭐 이제 이루 서울에서도 있고, 그리고 뭐 KBS에서도 박종진 앵커 했었어서 꽤 많이 했죠. 네. 꽤 많이 해서 요새 최근 2년 사이에 거의 진짜 많이 했으니까 서로 아는 사이죠. 아는 사이인데 친하다 그러면 친한 건 아니고 친한 건 아니고 뭐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속에 있는 말 하는 사이는 아니고 그렇죠. 네, 이준석 현상 이게 뭐 돌풍이라고 봐야 되나? 어떻게 이준석 현상 어떻게 리얼하게 이준석 현상은 일단 뉴미디어 현상이에요. 뉴미디어 현상이고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동남아에서도 요새 제가 밀크티 동맹 같은 거 얘기하면서 그러는데 네. 그때 그냥 SNS에서 밈 가지고 장난치는 커뮤니티 활동이 정치의 메인 아젠다로 확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 현상을 우리나라 분들 좌우를 떠나서 올드 미디어와 레가시 미디어를 주로 이용하던 분들이 이 현상을 잘 몰라요. 그리고 뉴 미디어도 그러니까 유튜브나 뭐 이런 것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커뮤니티 중심의 공동체가 형성돼서 어떤 정치인을 밀어붙인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맹활약에 기존 사람들이 후루룩 빨려 들어간다라는 거. 그 현상을 그러니까 이건 이준석 현상이라기보다는 뉴미디어 현상이에요. 거기에 대상이 뉴미디어 누군가 하나 뉴미디어 그 아무나 현상이 나올 만할 때 이준석이가 운 좋게 주워 먹은 거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런 현상에 편승을 한 거죠. 페미와 반페미 싸움에 본인이 올라타서 그러니까, 그걸 이용한 거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등장을 했으니까 그 싸움판에 지금 거기서 이제 커뮤니티와 커뮤니티가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보면은 레가시 미디어나 이런 데서는 이제 페미들 편 우르르 저 페미 편을 다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일방적으로 페미가 이기는 싸움처럼 보여졌지만 그 커뮤니티나 기타 등등에서 보면 그 반격하는 이게 점점 커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페미는 찌그러들고 있고 그 반페미 전선은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 그 반페미 전선이 커가는 거에 투자한 정치인이 없었어요. 거기에 투자한 정치인이 이준석하고 하태경이죠.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제 딱 텄는데 그거를 과연 이거를 계속 밀고 갈 수 있는 방송 중입니다. 금방 연락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이거를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이준석에 대한 평가를 뭐 차치하고라도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 뉴미디어 이 판을 끌고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아니면 이쪽에서 역량을 더 키웠을 거예요. 근데 더 키우고 자기 조직도 만들 수 있고 후원 조직도 만들 수 있고 어마어마한 대중 조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으로 클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은 대중 조직과 당대표 사이에서 공식 조직을 그러니까 이준석도 결국 레가시를 선택한 거예요. 들어갈 때만 뉴미디어로 들어가고 뉴미디어의 힘을 이용했지만 결국은 레가시 정치인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일렀어요. 좀 더 힘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랑 실제로 얼굴도 안면도 트고 그리고 주요 활동가들하고 이제 도원 결의도 좀 맺고 내가 대통령 할 건데 나 도와라. 나랑 같이 오랫동안 같이 않겠니? 이런 거로 하면서 뭐 그런 핵심 코어 인물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그것도 레가시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인데 그런 거 없이 안 되거든요. 정치가 아무리 새로운 게 막 나왔다고 해도 기본적인 도원 결의 비슷한 뭔가의 끈끈함이 없이는 끈끈함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유재일 무슨 관전 포인트가 있었냐면 그 방송하고 많이 이래저래 외곽에 도와주신 느낌이 드는데 얼마나 그 이준석 당대표가 되고 손절을 할 것인가 저는 그걸 관전했거든요. 근데 바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하냐 안 친하냐가 아니라 도움을 딱 그 우리 그냥 싸가지라고 하잖아요. 정치인의 덕이라고 하잖아요. 덕이 없는 사람은 조직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딱 연예인들도 그렇습니다. 대표님 뭐 이러다가 딱 자기 출연 딱 하고 그 다음날 그냥
전화 안 받고 뭐 하고 딱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전 구독자 정도로 봤지만 그런 모습들이 저 사람 큰 정치는 되게 좀 어렵겠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인선이나 국민의힘 자체가 그 이준석이 기반이 됐던 커뮤니티들을 실망시킬 일이 그거는 이제 제가 정의당과 민주당이 그 커뮤니티들을 실망시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자체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실망을 시킬 거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이 희망을 받아놨던 정치인이 심상정이 맨 처음에 받아놨어요. 그렇죠, 그 정의당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10억 통수를 맞았다 그러면서 오유라는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심상정이 우리가 이렇게 밀어줬으니 난리를 날 수 있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재인이거든요. 문재인 그때 문재인을 그 청년들이 쭉 가서 지지하게 만드는데. 제가 나름 1등 공신이었어요. 심상정한테 이탈한 친구들이 문재인을 향해서 열렬한 지지를 표명하게 만드는데 제가 커뮤니티에서 되게 나름 맹활약을 했죠. 그래서 얘들아 문재인 지지해야 돼, 패미들이랑 이 전선을 쳐야 돼. 그러고 이제 김어준도 처음엔 좀 반패미였어요. 그러고 이제 지금 현재까지도 이동영이라든지 김용민은 반패미 전선에 계속 남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해서 쭉 전선을 치려고 했는데 웬걸 문재인이 다리가 풀려가지고 패미들이 무지개 깃발 들고 몇 번 난리를 치니까 그냥 인선이나 뭐해서 그냥 패미로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문재인이. 이번에 그 최고위원 여자 저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거기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이 뉴미디어 쪽은 알아요. 패미를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러니까 김어준, 이동영, 김용민. 그 중에서 이 김어준 자기 자리도 있고 뭐 하니까는 반패미 맨 처음에 하다가 하고 이거 뜨거 하고 이제 이러다가 그러니까 김어준이 반패미를 했다가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패미 쪽에서 방송통신 위원장 다 박아놨잖아요. 위원들 거기서 바로 TBS 징계를 때려서 한 번 더 너 한 번 더 김어준 너 반패미하면 너 아웃이다. 김어준도 그런 게 있었구만. 네, 그러니까 김어준도 굴복했어요. 패미한테 굴복한 거예요, 이 김어준이. 그러니까 김어준 TBS 뉴스공장에서 오세라비 작가를 데려왔을 때 그때 패미들이 김어준 저거 죽여버린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패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위원회에 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각종 위원회, 부인위원회에서 3명 이상은 패미예요. 그리고 3분의 1 지분이 있네요. 3명 정도의 패미에다가 그 패미에 우호적인 사람 한두 명이 붙어있고 운동권 그 인맥으로 한두 명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미 플러스 민평년이면 그냥 위원회에 5명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조직 안에 그러면 의사결정이 아니 심지어는 환경평가 방송 이게 또 도로교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각종 모니터링 사업 밀어주는 거 여기서 다 저기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 하면 이런 거 방송 여론조사는 이렇게 크게 하잖아요. 뭐 조금 전에 윈지코리아 때 리얼미터는 이렇게 하는 게 그렇지만 작은 영향평가 같은 거는 모니터링 업체 쓴단 말이에요. 그 모니터링 업체들 다 누가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성 조직이 여성 조직 패미 조직이 모니터링 조직을 다 가장 그 모니터링 리포트 자체를 쓰는 게 패미 조직인데 그리고 그 모니터링 리포트를 패미 조직이 쓰고 그 리포트를 받아서 의사 결정을 하는데 30% 이상 플러스 우호 세력까지 해서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패미를 김어준도 굴복했고 김어준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너 한 번만 더 하면 PD 넥타이 메고 왔다 갔다 해. 한 번 더 하면 너 날아간다라는 경고가 나오는데 그리고 진짜 날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위원회를 그럼 다시 이제 TBS를 잃고 유튜브나 팟캐스트만 해야 되는데 김어준은 그 욕망이 주주에서 손석희 위치로 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러면 패미를 까는 걸 멈추죠. 그리고 이제 이동영, 김용민만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동영, 김용민은 다 누구예요? 이재명의 스피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청년들을 챙기고 뭐 한다 하고 하면서 이 반패미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반패미 스피커들과 함께 이재명은 이 패미에 있었을 때 데미지를 입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커뮤니티나 기타 등등이 지금 이준석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반패미 메시지를 꾸준히 내는 스피커가 보수 진영이 있냐? 없어요. 이준석은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이준석이 또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대선 본선에 들어갔을 때 메시지, 밈, 기타 등등을 만들어내고 그걸 유포하고 뉴미디어 전략을 나왔을 때 보수 진영은 속절없이 당한다. 이 청년 이슈나 이재명한테 뺏길 수도 있네요. 그 유사
이 준비 자체를 이준석은 그냥 이준석이 만든 게 아니라 이준석은 청년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 편승을 한 거고 그리고 이재명 쪽은 이 판때기 자체를 만들려는 기획자들이고 그리고 이 보험과 투자는 오래전부터 했고 근데 이거에 있어서 이 이슈 이 반패임 전선을 제일 먼저 피고 그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게 어떻게 연결돼 있고 조금 전에 이제 위원회 같은 거에서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설명한 사람은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반패미 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한테 용돈이라도 줘보고 뒤에서 이제 백업하고 했었던 진짜 찐 오리지널 활동가는 저라고는 거를 제가 스스로 얘기하지만 아무도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맨 처음에 이제 다들 이제 지금은 다들 까먹었지. 이 전선을 그러네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이 1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뒤에선 이 전선을 맨 처음에 치고 뭐 정보를 돌리고 했었다라는 걸 이게 저라는 거를 각자 자기가 먹으면 자기가 된 줄 알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오세라비 작가님이 되게 중요하신 분이고 이 전선에서 그래서 그 오세라비 대표님 네. 그분은 원래 그 지금 뉴스공장 작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어디? 아니요. 왜 페미니즘 그 저기 됐는가 책 내신 분. 네. 그렇죠. 김소영 변호사랑 같이. 그러면은 네, 여기. 데모예요? 페미의 데모인데 김어준도 반페미의 반페미의 데모인데 그 이제 페미의 문제점. 굴복한 김어준 그죠? 그러면 이준석도 굴복당한다. 아니, 이준석은 굴복 당할 게 없어요. 이준석은 굴복 당할 건 없는데 그 이 반패미 전선에서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라는 거 그리고 청년들한테 가진 지분이라는 게 끝났다? 크게 가져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사람하고 협력적인 관계나 기타 등등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파분들 이 반패미 전선에 들어오신 분들 너무 기회주의적이에요. 맞아 그런 게 있어. 너무 진실을 위해서 와서 얼굴 팔고 뭘 하는 거지. 이 반패미 전선에 이 지켜지기 위한 그 어떤 희생도 하지 않는. 네, 어떤 희생도 하지 않고 이런 게 있어 그럼 이 아이템 내가 먹어야지라고 얼굴 비치고 사라지지 이 전선에 들어가는 활동가들을 유지해야 되겠다 내지는 기타 등등에 대해서 전혀. 그럼 그 아젠다 말고도 그런 게 참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생을 해야 되는. 우파들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광팔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반패미 전선에서 우파 전사들의 문제는 먹튀예요. 광 팔고 튀는구나 그냥 광만 팔고. 광만 쓰고 내가 얼굴 나와줬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속된 말로 가만히 있다 광만 팔고 튀고. 다른 데서 다 고생해놓고 나면 시켜면 참. 쟤 왜 왔어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준석 현상도 지금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이제 앞으로 별거 아니게 될 것이다. 그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파판에서 대단한 거죠. 우파판에서. 그동안 이제 그럼 2030도 우파판에서 대단한 것도 대단한 건데 우파판에서 이준석이 우파 중에서 1등인 거지 대한민국에서 1등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유지가 될까요? 근데 이게 유지가요? 아니 이준석 현상 지금 이거요? 돌풍이라고 그럴까 이거. 유지 안 돼요. 아니 왜냐하면 토론 배틀을 지금 이제 이준석이 급하게 왜냐면 대선 주자들이 이제 윤석열 총장부터 벌써 29일 주목받죠. 오늘 홍준표 대표 복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합당이 남았고요. 그리고 7월에 최재형 감사원장 행보를 밝히기로 했어요. 이제 이준석의 시간은 저는 거의 갔다. 이제 이준석한테 스포트라이트 갈 게 없습니다. 왜냐면 이 허니문이 됐고 그러면 청년 그래도 그가 미뤘던 토론 대회를 통해서 이 대변인을 새로운 이준석이 그동안 깔아놓은 방송계에 진출을 자기 시키겠죠 후배들을. 근데 벌써 지금 그 냈던 사람들이 지금 이준석 문자가 오는 거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오고 있냐면 다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준석이 이제 대표가 돼서 이제 공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을 가지게 됐잖아요. 지금까지는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었던 정치인이고 근데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는 걸 보면 그가 어떤 식의 정치를 하는지 보이는데 상당히 개파 정치를 하잖아요. 인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기타 뭐 공정 열려 있다 뭐 기타 등을 하는데 그런 게 벌써 속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지금 이 공정이 뭡니까? 모두가 출발 선상에는 쓰게 해줘야 되는데 이미 이준석이 부담되거나 자기가 정해놓은 것이 아닌 것은 출발 선상에도 쓰지 않게 하고 있는 거죠. 이준석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실력주의, 공정 이런 얘기하는데 실력주의를 그거를 뭘 실력주의로 할 거야? 그러니까 뭐 엑셀 얘기하잖아요. 엑셀 얘기하고 뭐 그런 거 하는데 그건 기본적인 자격인데 근데 실력주의나 엑셀 잘하는 게 실력은 아니지. 그
그 파트에서 일할 분이 엑셀 잘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엑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있으니까 엑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급결의서 같은 거, 네. 지급결의서 같은 거를 볼 줄 아는 능력. 진짜 아예 못하는 것보다는 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세대 구분을 아마 하려 그러는. 기본적으로 이로 정치인이 국회의원만 하다가 끝날 거면 모르겠는데 다들 대통령도 하고 싶고 기관장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예산 지출 결의서나 그런 거를 볼 줄 모른다. 그러니까 엑셀을 자기가 작성은 못해도 볼 줄은 알아야죠. 엑셀 파일로 작성된 거 볼 줄 모르면 그러면 그걸 엑셀을 모른다라고 하면 오케이 알았어요. 당신은 기관장 하면 예산이 있는 자리에는 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능력은 없으니까. 그 뜻은 볼 줄만 있어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볼 줄만 알면 되고 자기가 기본적으로 수정도 할 수 있고 뭐 기본적인 작성은 할 수 있어야죠. 그럼 유재일 평론가는 이준석보다 어떻게 나이가 위인가요? 아니면 제가 한 10살 정도 위죠? 10살? 그렇게 많아? 저요? 여기 서장훈하고 중학교 동기 아니, 근데 되게- 나이는 아주 되게 젊어 보이는데 꽤 먹었구나. 부산학번. 그러니까요. 꽤 먹었네. 아니 외모로 딱 봐서는 청년같. 청년인데 뭐 이준석하고 비슷비슷 형, 많아봐야 두세 두세 살 살 형 형. 같은데 그러니까. 아, 동안. 10살 차이 나는구나. 그럼 40대 중반이구나. 동안이세요. 오 동안이네. 93학번이니까 93학번이요. 오 그러시구나. 벌써 늙었더라고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을 좀 정확하게 한국에 대해 선배님인데 이 우리가 김종인 현상을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김종인이라는 사람 왜 이렇게 노욕을 부리고 노예하고 이 모든 자꾸 윤 총장 별 얘기했다 또 그 그럼 왜 부분도 그런 좀 것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같아 김종인? 김종인은 누구인가? 뭐 일단 뭐 심리적인 거나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건 좀 오버하는 얘기고 네. 그냥 제가 라이브 할 때 막 장난할 네. 때 하는 얘기인데 일단 이분 내각제론자잖아요. 내각론자고 가가지고 나라 걱정 혼자 다 하고 나머지는 절대로 못 믿고 이게 이제 제가 우파 주류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나라가 너무 그지 같다고 외면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너무 꼴 보기 싫고 그 사이에 딴 자기의 그러니까 내가 진짜 다이렉트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자기의 고기함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나라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말이네. 내가 저 새끼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이 나라를 뜨겠어. 맞아. 그러면 애국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지. 내 고귀함을 지키는 거네. 이기적인 거네. 내 고기함을 지키는 거지 그게 무슨 애국이야. 그렇지. 아니면 그렇게 떠나시려면 나 같은 사람한테 활동가라도 뽑으라고 자금이라도 보내시던가. 아니 보수가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수는 행동하지 않아. 행동하죠. 자기의 고기함을 지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애국의 행동 말하는 거예요. 애국 행동. 태극기 흔들고 그러니까 그런 거 했다고 그게 저 행동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진짜. 네 넘어가는데. 나는 거. 우파를 있잖아요. 우파를 이기는 너무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요. 좌파 입장에서. 뭡니까? 쌍욕하면 돼요. 난장판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런 것까지 감내해야 돼? 그러다 그냥 치사하고 피해버려. 더러워서 가는구나. 아니, 더 더럽고 그래도 우파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도덕적이죠. 치사하게 하고. 더럽고 더럽고 치사하고 한 거라고 그냥 지는 거지 판이. 그냥 지는 거죠. 야.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 그거 그런 분들이 이해된다. 이해된다. 네, 그런 분들이 아예 타겟으로 찍잖아요. 이 우파 진영에 뭔가 스피커가 될 요소가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우파가 그러니까 우파 중에 여러 부류가 있는데 우파 최상위 계층이 제일 못 견뎌내는 게 있어요. 뭡니까? 천박함. 그러니까 아예 천박하게 만들어 그걸 버리는 거죠. 견뎌야 되는데 사실. 근데 외국 딱 가가지고 왜 이러면 내가 이 새끼를 상대해야 돼? 내가 경기고 서울대인데 그러고 이제 사라지시지. 그러니까 이 우파의 찐 에이스들을 이기는 방법이 너무 쉽단 말이에요. 막 가면 돼요. 아사리판으로 만들면 아사리판에 막 가면 그래서 막 가는 사람들이 거의 주력이 그거 김종인이 그래서 아사리판이라고 그러고 그러구나. 작전이 있구나 다.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기본적인 게 있어요. 그럼 뭐냐면 왜 김종인 위원장은 저러고 있냐면 제가 인정욕구. 그냥 왜 대나서래 이런 얘기예요. 그럼 왜요? 서울대 안 나왔죠. 만약에 서울대 안 나왔어. 만약에 KS에 김종인 위원장 정도에 되시는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얼마지? 근데 KS에 있으신 분들의 공통점은 경기고 서울대. 네. 내가 이 꼴을 왜 보냐? 맞아. 그 쓸데없는 그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러면서 일대 그분들이 이제 좌파 상대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우파들도 저 천박한 새끼들.
지금 이 우파 그러니까 그분들 전부 전지적 찐 우파 시점에서는 이방송도 천박해. 그렇지. 전지적 찐 우파 시점 이방송도 천박하고 국민의 힘도 천박해. 그렇지. 그리고 그분들이 보기엔 다 천박한 새끼들이야. 대선 후보 들고 보고. 예. 그러니 안 된다 이거. 전선이 펼쳐지지가 않죠. 피하니까 경기장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는. 그러면 일명 얘기를 하면 그런 면 있잖아요. 그분들이 혀를 찌찌찌 하면서 어떻게 봐요? 아유, 저 핫바리들이 저러고 우파라고 저러고 있다. 그런데 본인은 등판하세요. 그러면 내가 왜? 그리고 내 새끼 더 웃긴 거는 뭐냐면 그런 와중에 누가 대통령 될 것 같다. 그 완전 붙는 건 잘하죠. 그러면 있잖아요. 쫙 또. 그러면 거기서 줄을 서서 자기는 이제 다 나이가 됐잖아요. 제가 제일 기절을 하는 게 자기 자식. 기가 막히게 돼. 그걸 가지고 내 자식 이걸 길이 믿는데 문제는 그 자식을 보면 내가 왜? 그런데 보면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자식 중에서 잘난 자식들 있잖아요. 뛰어난 잘난 자식들은 미국에서 자리를 잡아. 미국에서 자리 못 잡고 돌아온 사람들. 그좀 찢고 뭐 돌아왔는데도 2군. 그쵸. 보수 우파가 투자해서 만드는 그 진짜 찐 능력자 자식들 중에서 약간 2군. 2군. 지금 거기서 미국에서 지금 마약 좀 했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자리 못 잡은. 놀러 잡고 간데, 야, 너 정치나 해라. 진짜 에이스들이 정치판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삐짜들이 우파 정치판에 와. 그러면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야. 애국하시고 계세요, 이게? 난 진짜 우파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친서를 쓸 때 진대제나 누가 됐든 친서를 치고 전 세계에 있는 그때 인재들한테 미국에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가난한 나라가 불쌍하지도 않냐 그러면서 30번을 친서를 썼다는 거 아니야. 눈물 나는 얘기죠. 대통령이 인재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30번의 친서를 쓰고 와서 반도체 산업을 만들고 그때 이제 기업가와 이병철 회장 뭐 박정희 대통령 이런 사람들 정주영 회장 같은 분들이 이 나라를 하려야겠 기업가하고 정치가가 그렇게 해서 인재를 모았던 나라들인데 그렇게 해서 부자가 돼서 인재를 만들었어. 그 부로. 그러고 이제 국가 장학생 몇 명을 해서 미국 유학 보내려고 나라에서 시험도 봤었던 나라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험 붙은 애들만 유학을 보냈었던 그것도 풀브라이트 장학생 뭐 해가지고 미국에 아무리 대한민국 부자라도 미국 학비 감당 안 돼서 풀브라이트 장학생하고 국가 장학금 해가지고 미국에서 보내서 그랬었던 나라가 이제 부자가 돼서 이제 각자 강남 아파트 하나 팔면은 미국 유학 시키잖아요. 시키고도 남지. 중학교 20억짜리 아파트 살면은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시킬 수 있네. 이런 데가 돼서 그 정도 돈 써가면서 애들을 길렀어. 그리고 찐 에이스. 근데 애들이 국적이 한국 애들도 아니야. 이중 국적이고 뭐 그래. 그러더니 한국을 왜 가? 한국 자체를 낮게 봐. 한국의 부로, 한국 우파들의 부로 만드는 애들이 한국을 낮게 본다고요. 이게 실력 진짜 능력자들이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기고 서울대 분들이 또 이 영향력은 커. 근데 난 그분들한테 진짜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애국자 맞냐고.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이준석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얘기하면 이 와중에 그래도 얼굴을 내밀고 판때기에서 싸우고 있는 분이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건 높게 사는데 그건 높게 사는데 완전 다른 캐릭터. 높게 사는데 문제는 이런 베이스에서 사람들과 이 우파고 좌파고 다 개돼지로 보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귀족 정치를 꿈꾼단 말이에요. 귀족 정치를 꿈꾸고 이렇게 자기가 우리말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서 어떤 게 정체성이 형성되면 내가 외대 나오고 독일 유학 가서 그래도 내가 김병로의 손자란 말이야. 그리고 한국 주류의 귀족이라고 외대는 나왔지만 그러면서 서울대는 못 갔지만 열등감은 있지만 열등감은 약간 있지만 그리고 말로 다 풀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자기가 이 귀족들의 대표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잘 보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누구 네 집 자식도 어디 있고 뭐도 있고 어디 있고 있어서 자기가 실권을 잡으면 다 해서 대한민국 에이스들로 내각을 꾸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 그리고 그렇게 내각을 꾸리려고 하고 그러면 이 개돼지 국가에서는 귀족 정치를 해야 되고 귀족 정치를 하려면 의원 내각제를 해야 돼. 라는 게 그분의 신념 체계란 말이에요. 그건 신념 체계로서 인정.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랬다가
그랬다가는 그분들 자체가 자식들을 지금 대한민국의 KS들이 과연 애국자인가라는 거에서 나는 물음표란 얘기지. 그럼 그들은 귀족처럼 굴고 호족처럼 굴고 대한민국 국민들 이거 에휴 이 수준 낮은 나라라고 찌찌찌하면서 이민 간다 그러면. 미국 가서 뭐 유럽 가서 찌찌찌하면서 이 수준 나라라고 하면서 멸시하지 과연 이 나라를 그 나라들 수준으로 야 우리도 도전해서 미국 수준이나 유럽 수준으로 6만 불짜리 국가로 가자라는 그 언더독으로서의 도전 의식이 있냐. 그러니까 KS가 뭐가 문제냐면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언더독들이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엘리트들은 기본적으로 언더독들이었어. KS여도 그렇지. 우리는 후진국이다. 가난한 나라고 후진국이고 우리는 이렇게 성장시켜서 도전해야 된다는 나라 전체의 가장 최상위층도 자기가 귀족이라는 생각은 하기 전에 아 미국처럼 살고 싶다라는 미국 사람. 가보면 여기서 저 서울대 나오고 경기고 서울대 나와도 미국 가보면 이 언더독이 되는 거예요. 일단 뭐 거기 백인 주류 사회에 그 뭐 좀 기가 팍 죽고 일단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실력에서 또 기가 서울대 나왔는데 가서 이거 완전히 뭐 유치원 수준이야 벙어리야 토론토에서 뭐 기가 팍 죽죠. 제가 하도 어렸을 때 정말 싸가지 없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얘기, 그래서 교수님이 계속 나 경기고 나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기지라는 거. 그래서 내가 아 교수님 그러면 미국 가서 듀유노 경기고 한번 해보시든가. 몰라 한국에 나와 먹겨. 그리고 그때 이제 한국에서 경기고지. 그러니까 맞아. 해외 나가면 리셉션 같은 데나 이런 데서 거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러고 와서 리셉션 뭐 거기 무슨 행사 갔다 왔다고 광을 파는 거야. 학연 제한이 통하니까. 속된 말로 해서 미국 가서 찌질이었거든. 미국 가서 거기서 그 행사에서 컨퍼런스에서 구석탱이에 앉아 있다고 하는데 그 구석탱이에 앉아온 걸 가지고 광을 팔던 게 90년대고 그런 분들이 자기 자녀들은 그 컨퍼런스에 가서 기조연설자도 한단 말이야. 그렇게 키우고 자신 아파트 있게 팔아서. 자신 있게 얘기하고. 달라졌지. 지금. 그래놓고서 야 애국자다. 니들은 미국에서 살아라. 라고 해놓고 자기네들은 애국자래. 맞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미국에 가서 자리 잡은 애들이요 문재인 지지자가 많았대요. 이게 그러니까 전 너무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우파의 어른들이 키워낸 애들이 거기서 뭐 학장도 되고 유명한 미국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했는데 아빠 창피하게 한국 가서 태극기 들고 다니지만 이게 재작년 일입니다. 그게 왜 그러게 되냐면 자식들을 들들 볶았거든. 자식들을 들들 볶으면 너 미국에서 자식들은 부모가 얘기한 게 다 싫어. 다 싫어. 지금 이게 미국에 보낸 경우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아이들도요. 뭐라 그러냐면 문재인이 좋아서 촛불에 나가고 문재인 그게 아니라 우리 아빠 세대가 하는 게 싫대요. 그냥. 그냥 기본적으로 저도 좌파에 있었던 거나 기타 등등이 저도 우리가 외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선배님. 그러니까 이 KS의 문제는 KS가 주던 SS가 됐건 KS가 됐던 그 세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58년생 이후부터는 뺑뺑이 세대로 사라질 현상이지만 그 윗세대. 그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여기서부터가 뺑뺑이. 일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자유로워. 여기서부터 그분들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박사님도 다 겪으셨지만 사람 숨 막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세대가 바뀌었구나. 사람 숨 막히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급을 나누고. 그분들이 사실은 떠나면서 그럼 그 다음 세대한테 보수의 다음 진짜 자유민주주의자고 표현의 자유도 있고. 근데 보세요. 그분들이 바로 박진영이 비닐바지 입고 나오고 춤췄을 때 천박한 것. 그 천박한 거 찌찌찌한 사이에 그 문화 역량을 즐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다 좌파가 됐잖아. 문화를 뺏어 먹었구나. 그 이제 이것도 우리가 그러면서 지금 빨간 모자 쓰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박사님이 제일 곧 최전선이세요. 여기서는 난 춤 이런 춤 추고 박사님 며칠 전에 춤 난 추신 거. KS니까 아니야 난 KS.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 중 얘기하는 게 김종인 위원장이 대표하고 있다는 그 세대. 그러니까 일명 KS 세대가 끝났잖아요. 이회창이 대통령 못 된 것도 결국 KS에서 못 된 거거든. 고대 나온 사람한테 그 학교 나와서도 기자합니까? 허허허 이걸 농담이라고 하니. 모두를 다 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지. 쟤들 집권하면 너무너무 재수없는 세상이 열리겠다. 지들만 잘났다고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집권을 한다고 해도 대중들 입장이나 어지간한 사람들 입장에선 쟤들이 집권하면 정말 재수없는 세상이 또 열리겠구나 라는 느낌이 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대표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귀족정을 만들겠다는 사람이니
그리고 대선 후보들 가면서 내가 너 대통령 만들어줄 테니까 내각제 개헌해라. 아니 뭐 김종인 사모가 윤 총장님 사모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참, 아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김미경 교수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도 뭐가 문제냐면 자기들은 귀족이고 윤 총장 부부는 천박한 것들이야.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줘서 대통령 만들 그러면 그거를 누가 봐?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김정숙은 자기네들을 그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러게요. 김종인 아유 진짜. 이걸 좀 여러분들 우리 보수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를 위시로 해서 이제 나이 먹은 네. 사람들이 기준점이시네요. 왜 58년. 젊은이들이 세대 갈등이 세대 왜 갈등이 일어났나? 있는지,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대놓고 꼰대꼰대 하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을 싫어하고 심지어 자식들이 부모를 싫어하는 이유가 우리한테도 반성할 그리고 점이 있다. 제가 요번 대선에서 이재명한테 이제 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보수의 가난한 사람들, 보수의 기층 지지층들이 이재명한테 뺏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걸 많은 분들이 그냥 말도 안 돼, 보수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는데 성남 가보세요. 그래서 뺏겼어요. 각종 보수들이. 뭐 해병 전후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수 단체라고 하는 데들 그래서 쪽 다 이재명 사람이 돼 있다고요. 성남에서. 아 이거 진짜. 그 왜 그랬는 줄 아세요? 뿌리나요? 돈을 뿌리나? 돈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돈만 뿌린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이 담론? 이재명 찾아가잖아요. 아, 이재명 그렇게 찾아간대요. 찾아가서 TK도.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인사를 가가지고 직접 만나고. 그러면서 아우 그러면서 이거. 그러면서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얘기를 듣는데 그분들하고 똑같이 앉아요. 똑같이 앉고 똑같이 먹고 눈높이를 맞추고 그냥 방석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어르신하고 네. 이렇게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네. 아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하고 이재명 지사랑 비교를 하면 저는 겪은 거 있잖아요. 이재명 지사는 전화를 해요. 소통을 다 해주고. 아 고맙다고. 유재일 짱이야 막 이렇게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내 적진이 되더라도.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돼서 연락이 안 하지만 제가 이재명 지사 할 때 와 그때 소통이 다르다. 그러면서 그 너스레를 떤단 말이에요. 윤 총장은 전화 한 번이 없어. 이렇게. 그리고 관심을 서로 연락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세상에 알려질까봐 두려워.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아니 뭐가? 소통이 아까워. 제가 뭐 이준석, 안철수, 이재명하고 통화 한 번씩 해봤다라고 하니까 그게 뭐가 문제될 게 있어. 윤석열하고 저랑 그러면 저도 윤 총장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재명 지사는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 그렇게 너스레를 떨면 이렇게 했을 때 이재명 싫어 이렇게 했었던 분들이 과연 아유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유 하면서 그러면서 이건 그러면서 그 디테일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서민들 삶의 디테일을 알아서 아이고 지금 깍둑썰기 하고 계시네. 내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손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하다가 빈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능간해서 하세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시간 투자도 이렇게 막 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여기가 이 사람을 꼬시면 그 다음 조직이 오겠다. 이 시장에서의 핵이 누군지 알아. 허브가 누구구나라는 걸 동물적으로 알아. 그 사람은 그거 기가 막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시장 바닥이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누구를 세우면 여기 리더십이 정리가 되는지 동물적 감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건 살아남기 위해 삶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여기는 누구야? 그럼 그 사람한테 접근을 해서 구워 삼는 거는. 근데 그 이재명만 그러냐? 이재명 주변에 있는 그런 선수들이 진짜 많다고. 그 주변 참모들도. 그게 제일 중요해. 아니 제일 무서운 얘기인 게 모든 정치인이 저도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방송했는데 전화 직접 오시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분이 아무리 100가지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를 말할 수 있을까가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운 게 직접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스킨십하고 전하고 그것을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의 스킨십과 순발력을 참 이거 이겨야 돼요. 지금 속된 말로 있잖아요. 제가 그래요. 우린 너무 이재명을 우리는 하평가예요. 우파에서는. 우파는 애마다 진다. 애마다. 내가 양반인데 그러다가 앞으로 조직적 기반이나 안 돼. 제가 우파한테 놀라운 게 돈도 없고 인재도 없고 뭐 그래요.
사람도 없. 그러니까 이게 뭐 똑같은 그러니까 얘기. 돈도 없고 인재도 없어요. 윤 총장님은 왜냐면 윤 총장님을 지금 지지 80% 아젠다도 하고 없어. 있는 80% 윤석열 최재형이어야 된다 하고 있는 TK들이 지금 이재명이 그렇게 TK를 지금 찾아온대요. 그리고 참모들을 보내고 나 안동 사람이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우린 이재명 안 찍어였던 사람들이 이재명 뭘 그렇게 나를 자꾸 찾아와? 아우 진짜 만에 하나 안 되면 저 문재인은 싫어도 이재명은 나 고민되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제보가 옵니다.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어쩌면 무서운 이재명 저렇게 위험한 놈 아니야? 라고 하는데 네. 겪어보면서 겪어보고 싫지 않다라고 돌아서는 보수가 정말 많다라는 거를 뒤에서 티 안 내고 왜 이걸 보수가 못 나냐면 어떻게 안 되게 제일 걱정입니다. 보수 지지자들이 보수 지도자들이 보수의 중하층민들을 안 안았어. 관리를 안 해요. 그냥 오는 표라고 생각했어. 그냥 오는 표라고 하고 관리를 안 한다고. 관리를 안 하고 이거 해야 돼. 내박쳐 놓고 있는데 잠깐만 저쪽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나경원을 좋아해. 나경원을 좋아하는데 나경원 저번에 개불 먹다가 그 똥 씹은 표정 지었지? 근데 시민들한테 막국수 말아먹고 그 막국수 말아먹어서 후루룩 먹고 이동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눈앞에서 본다. 그러면 이 보수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재명 지사가 딱 등장을 했어요. 그랬을 때 보수분들이 저 새끼 저거 하고 이렇게 외면을 해.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는 안 되는데 지금 보수분들이 이재명 지사가 딱 시장에 등장하잖아요. 궁금한 거야. 유명한 사람 보고 싶잖아요. 궁금해서 봐. 근데 보는데 어머 서민적이네. 이게 언더독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괴력인 거를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지. 아무리 김부선 이런 게 있더라도 그런 게 있더라도. 김부선 건 터져도 이재명이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치 않다. 이긴다고 그러니까 보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긴다고 보는 게 아니라 보수들이 지금 잘해야 된다. 이재명에 대해서 너무 얕잡아 보고 있다는 맞아. 거고 그 얕잡아 보는 시선이 귀족적 시각에서 보면 그 정말 KS 네요. 천박한 놈이고 절대로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말들을 하는데 네. 실제로 이재명이 이 바닥에서 이 바닥 정치를 훑는 능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파에선 모른다. 우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지금 애햄 정치라든가 보수의 단점을 윤 총장 어떻게 이준석이 현상으로 말하자면 조금 어떻게 반감이 됐잖아요. 이준석이가 그 반사 이익을 말하자면 얻었어. 유재일 평론가 지금 지적대로 애햄은 아닌 것 그런 게 같은.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갑자기 이렇게 좀 뜨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 건데 이게 이준석이 당백효돼도 결국 AM 정당이지라는 게 크게 안 바뀐다. 그거에 대한 그 대책이나 이런 걸 빨리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같이 하면 그렇게 돼요. 그거 어떻게 세워야 돼요? 그걸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공짜로 안 가지. 그러면은 정산 좀 받아야겠어. 그러면 이재명이한테 질 확률이 많다는 거네. 유재일 평론가 그렇게 평가해. 간단치 않다. 간단치 않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는 것보다 그러니까 상대를 만만히 보고 무시하면 그거는 이준석 의원 지는 자세예요. 이준석 효과는 이제 거의 끝났. 아직은 안 끝났는데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의힘과 이준석은 모른다. 모른다. 쉽지가 않다. 그럼 모르니까 끝났다는 얘기지 뭐. 곧 끝날 것이다. 곧 아직은 안 끝나는 끝나고 곧 끝나는 거지. 지금 수를 쓰면 안 끝나게 할 수는 있다. 뭐든지 수 쓰면 안 끝나지. 곧 끝난다. 그럼 윤 총장님이 이런 이재명이든 플러스 알파를 상대하려면 어떻게 아니 이거 되나요? 윤석열 총장은 조금 이따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현상은 이제 곧 끝난다는 거고 이재명을 간단치 않아서 이대로 하면 이재명한테 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준석 현상도 그건 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준석 하반을 하죠. 그럼 이준석 입장에서는 젊은 친구들이랑 놀고 싶게 하겠어요. 젊은 친구들하고 놀고 싶죠. 젊은 친구들하고 놀고 싶을 줄 모르는데 걔 젊은 친구들이랑 노는 이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얘기 듣고 정치는 누구랑 해요? 젊은 친구들이랑 해요? AM들이랑 어른 세대랑 AM들이랑 하죠. 그 AM들이 얘 하버드 나왔구나 하고 인정해주니까. 아까 그 KS들이 인정을 받고 거기서 이제 김종인도 얼마나 그게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젊지 않아요. 이준석만 젊어. 그리고 이준석이 스케줄이나 기타 등등에서 이 돌풍을 유지하는 거에 정보와 판단하기 위한 참모진이나 그런 거를
이걸 유지하는 걸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애햄들과 어울리면서 정치공학의 벌써 영역으로 넘어갔지. 기존 정치인 된 거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보수의 그 역학구도 속에 있어 정치공학으로 넘어갔지. 그러니까 도전자처럼 보였지만 되자마자 그냥 당권 잡은 애햄족이 기워하는 이렇게 행동을 하지 말라고 저는 지금 계속 까는 거예요. 네. 이준석을 미워해서 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 그러다가 뭐 된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겠어. 근데 별로 안 친한 내가 해야지. 우리 저 조금 뭐랄까 균형을 잡아주면 그 애햄하고 이제 그 꼰대들을 이제 꼰대화하는데 그들도 곧 꼰대가 된다. 왜냐면 우리는 젊어봤어요. 그들은 안 늙어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4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고 20대 살아왔어. 근데 당신들은 50대, 60대를 안 살아봤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이 기가 막히게 이 패미 반패미, 남녀 갈등, 그다음에 세대 갈등, 꼰대 틀딱이란 용어, 얘네들은 용어 아주 선점 조어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광고쟁이들 같아요. 그런 걸로 거기에 균열을 있는 사안이지만 누구든 부모 자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뭐 정치 잘한다고 해서 이제 국민들이 휘가닥 넘어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지금 뭐 탁현민이식, 이재명식, 이준석식의 그냥 또 이 뭐 반패미 전선에 저 치고 빠지게 하는 이런 식의 그 현란한 기술 가지고 정치를 잘한다고 하고 그거에 넘어가서 나라의 운명이 되면은요, 이 나라 운명이 없으니까 꼰대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나오는 그 꼰대들의 심정도 이해하시고 전 100% 이해해요. 당신들도 꼰대가 된다.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10년 후에는 당신들을 꼰대라고 손가락질 할 거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지금 초등학생들 문화가 지금 30대, 40대 문화가 초등학생 문화 못 따라가요. 게임 같은 문화도 절대 못 따라가요. 얘네들이 이제 18, 19, 20살 됐을 때 한번 욕먹을 각오들 하고 저 벌써 젊은 꼰대입니다. 지금 그렇게들 이제 하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